이동평균선은 거의 모든 트레이더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예요. 하지만 10명 중 9명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격이 쭉 상승하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지지선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 벌면 참 좋겠지만 결과는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뚫고 하락이 나와서 손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 똑같은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돈을 번 천재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쿨라마기. 단 1200만 원을 시작해 1100억 원을 만든 트레이더예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68%, 미국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과를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딱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처럼 반복 매매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압도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폭발적인 수익 지표로 바꿔버린 쿨라마기 전략을 실전 차트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쿨라마기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가격의 평균값을 선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합쳐서 평균을 낸 선이에요. 반응이 가장 느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죠. 다음으로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산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고요. 추세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반응은 빠르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흔들림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요. 쿨라마기는 이 중에서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모든 설명은 지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설정하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 차트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데요. 그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3개로 나누게 되죠. 단기선은 보통 30일 이하로 최근 가격 변화에 아주 빠른 반응을 해요. 중기선은 40일에서 80일 정도로 중간 규모의 추세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장기선은 100일 이상으로 시장이 전체적인 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쿨라마기는 이 중에서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어요. 이걸 보면 단기선 2개와 중기선 1개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죠. 추세는 이동평균선의 배열만 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배열은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배열은 시장이 상승 추세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동평균선은 결국 가격의 평균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정배열은 강한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역배열은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된 상태를 말해요. 정배열과 반대로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역배열은 강한 하락 추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쿨라마기가 사용했던 11선, 21선, 51선 이 3개의 이동평균선 배열 위치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실제 차트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11선은 빨강, 21선은 주황, 그리고 51선은 노랑으로 표시해뒀어요. 이렇게 캔들이 가장 위에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잠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21선이 51선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오고 있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드크로스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 지점을 보시면 21선이 51선 아래로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 이후에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쿨라마기 매매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3개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합니다. 정배열이면 매수 준비, 역배열이면 매도 진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입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횡보 구간의 형성인데요.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캔들이 10개 이상 모여 있으면 횡보 구간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 횡보 구간 이후에 돌파가 나온 방향으로 진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래량까지 함께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추가하는 방법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레이딩 뷰를 켜고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한 다음 지수 이동평균을 치거나 영문 약자인 EMA를 입력하시고 지표를 추가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줍니다. 이제 추가한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길이는 각각 10일, 20일, 50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모양 탭에 들어가서 색상은 순서대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매수 진입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3개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인 11선, 주황선인 21선, 노란 선인 51선이 순서대로 정배열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는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오직 매수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구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상태에서 캔들이 11선 근처에 10개에서 15개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13개의 캔들이 좁은 구간에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좁은 구간에 모여있는 자리를 우리는 횡보 구간이라고 부르죠. 횡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스를 한번 표시해 줄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노란색 선인 51선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51선을 건드리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시도하지 않거나 가격 추세선을 그어서 그 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걸면 되겠죠.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을 기다립니다.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때 거래량도 함께 확인해 줘야 돼요. 거래량 기준이 엄청나게 큰 거래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전 횡보 구간에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 이 조건은 성립되는 겁니다. 3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박스권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 진입에 들어가면 돼요. 이 매매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진입한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익절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21선을 캔들이 2개 이상 완전히 터치하면 절반을 익절하고요. 21선을 캔들이 1개나 2개 이상 이탈하면은 전량 익절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법에서는 손익비를 1대2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쿨라마기 매매법을 사용하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손익비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도인 숏 진입 조건을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좀 더 불규칙성이 적용된 실전 매매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3개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여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선과 21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51선 아래로 역순으로 배열된 역배열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초입 부의 하락 예고 신호라고 읽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매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구간을 확대해서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선 근처에서 무려 70개의 캔들이 좁은 구간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스권 아래로 이탈하는 장대 음봉 2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는 장대 캔들이 신뢰도는 높지만 꼭 장대 캔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래량도 커지는 흐름세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조건은 모두 성립했어요.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으니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매도에 진입하면 됩니다. 진입 이후에 예상대로 하락이 나왔죠. 익절을 하실 때는 11선을 캔들이 2개 이상 상승 돌파하면 절반을 익절하고요. 21선을 캔들이 2개 이상 상승 돌파하면 전량 익절을 하면 됩니다. 이 쿨라마기 매매법을 직접 백테스팅 해본 결과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승률도 높고 시세가 정말 크게 터지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실제로 쿨라마기도 이 매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초보자분들이 이 횡보 범위를 스스로 정해서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박스권을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돌파 시점에 신호는 물론 알림 설정까지 되는 쿨라마기 지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지표를 차트에 바로 추가해서 함께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쿨러막이 매매법을 진행한다면 횡보 구간부터 먼저 직접 찾아야 하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약 43개 정도의 캔들이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횡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박스로 표시를 해주고 그 박스권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과정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하지만 쿨러막이 지표를 사용하시면 초록색 박스권 범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 초록색 화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보고 매수 진입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매도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선 횡보 구간부터 쿨러막이 지표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박스권 범위가 차트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서 이 화살표를 보고 바로 매도에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매매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쿨마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더불어서 이 박스권 돌파 시점은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무료고요. 미리 알람 설정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진입 타이밍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쿨라마기 매매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3개의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지표까지 총 4개의 지표가 필요해요. 하지만 트레이딩 뷰의 무료 버전은 최대 2개의 지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죠. 그렇지만 오늘 공유해드리는 이 쿨마 지표는 하나의 코드 안에 오늘 필요한 모든 지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분들도 이 지표를 사용하시면 무료 플랜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식, 코인, 해외 선물 등 모든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트레이딩 뷰의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에서 쿨마 지표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쿨마 지표의 설정창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받으신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모든 기능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값을 조절하거나 기능을 켜고 끄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 그룹에서는 파이 멀티플라이어 값을 조절해서 거래량 색상 표시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줄이게 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화면에 표시된 구간처럼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에서도 표시가 나올 수 있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박스권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바로 거래량을 함께 확인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거래량이 색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트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2.5 정도로 설정하시면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만 거래량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 그룹에서는 박스권 범위 값을 변경하시면 박스권의 범위를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 표시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아니라 횡보 구간의 돌파와 이탈을 기준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박스권 표시를 설정한 이유는 이동평균선 자체가 가격을 따라가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표에 이동평균선 조건을 포함시키면 신호가 너무 늦어져서 좋은 진입 타이밍을 전부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박스권 표시는 차트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돌파나 이탈이 나왔을 때만 박스가 표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매수나 매도 신호가 나오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 리플레이 기능으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4개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각각 켜기 끄기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쿨라막인 매매법에 필요한 10일, 20일, 50일선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네 번째 이동평균선은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개의 이동평균선만으로 매매법의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지만 이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배열을 함께 확인한다면 더 신뢰도 높은 조건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 이동평균선 길이는 원하시는 값으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30분봉 차트에서 쿨라마기 지표를 사용해 실전 매매를 리플레이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색 5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위치한 정배열 상태예요. 지금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지표에서는 매수 신호나
박스권 표시가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한번 임의적으로 직접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박스권 표시가 나오고요. 돌파 캔들이 나왔죠. 거래량도 이전 횡보 구간보다 더 많이 나와서 진입 조건을 갖췄어요. 이제 박스권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인 롱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이 20일 평선을 이탈하였을 때 익절을 해줍니다. 익절을 한 뒤에 차트가 이어져서 또다시 박스권이 나오지만 이 구간은 캔들 가격이 들락날락하니 진입을 보류해줍니다. 계속 차트 진행을 볼게요. 이 박스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이 정확하게 정배열로 놓여있는 걸 확인해주면서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진행해 보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긴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확인되죠. 지금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쿨라맥인 매매 조건을 다시 한번 갖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재매수를 해도 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21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롱을 익절해주고요. 매수 자리와 익절 자리를 확인해 보시면 5.6%의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선물 레버리지 10배만 사용해도 56% 수익이니까 정말 좋은 타점을 제공해 준 거죠. 이제 다른 구간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5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위치한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옥점이 있어요. 지금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지표에서 박스 돌파 구간이 생겼지만 이 구간은 11선과 21선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 구간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박스 구간을 기다립니다. 다시 박스 표시가 나왔고 이 박스권을 아래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1선이 21선을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돌파 캔들이 거래량도 이전 횡보 구간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제 매도 진입 조건을 갖춰졌습니다. 이 내려간 돌파 캔들이 끝자락에서 숏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손절로 잡고 매도 진입합니다. 이전 구간과 비교해봐도 횡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구간이죠. 이 확실한 자리에서 숏을 진입하는 겁니다. 이후 살펴보니 캔들이 11평선을 지나서 21평선 위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매도 진입 자리부터 익절 자리까지 확인해 보세요. 30분봉 차트 기준으로 5.56% 익절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 10배 레버리지를 썼더라도 56%라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타점이었죠. 여기서 기억하세요. 매매법을 기준으로 포지션에 진입했기 때문에 익절도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셨듯이 매수든 매도든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는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크게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에만 맞게 차분히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30분봉 차트입니다. 지금은 노란색 51선이 맨 아래에 있는 깔끔한 정배열이에요. 그렇다면 매수만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이 차트의 횡보 구간과 돌파 캔들이 보이시죠? 거래량도 이전 횡보 구간보다 훨씬 많이 터졌죠. 이렇게 진입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게 확인된 거예요. 이 매수 버튼 자리에서 매수 롱을 진입합니다. 지금 이 구간은 이전 고점을 돌파했고요. 횡보 구간까지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체 없이 매수에 진입하면 됩니다. 보세요. 11선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켜주면서 돌파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선을 터치했다면 50% 익절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21평선을 이탈하는 두 개의 캔들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이 구간에서도 횡보 조건을 갖춘 채 돌파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횡보 구간의 고점에서 손절선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차트 진행을 지켜봅니다. 여기 21선을 터치한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전량 익절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매수 진입한 자리와 익절한 자리를 보면 4.6% 변동이 나온 자리로 역시나 좋은 타점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또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46%를 익절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쿨라마기 지표로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도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또한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여기 리플 1시간 봉을 보시면 첫 번째 신호에서 24% 상승, 두 번째 신호에도 26% 상승이 나온 게 확인되죠. 도지코인 1시간 봉 차트를 보면은 상승 신호 이후에 8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박스권 돌파 알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차트 계속 쳐다볼 필요 없이 알러트를 누르셔서 미리 알람만 설정해두고 편하게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쿨라마기 지표를 활용해 매매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지표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표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고 숫자 8번과 쿨마 지표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쿨마 지표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